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제에 이어 오늘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군 당국도 재원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번 미사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요? 예, 뭐 일단 여러 군데 정보를 지금 조합해가지고 제가 지금 바라보니까요. 네. 일단 일본을 향해서 발사를 했는데 발사한 시간이 한 10시 15분 정도 발사가 됐고요. 떨어진 시간이 11시 20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시간 5분가량 비행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평양 순안에서 발사를 했는데 떨어진 거는 일본의 오시마 섬에서 210km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비행 거리는 1000km 정도가 해당하지 않겠나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렇다면은요, 예. 지금 이 비행 시간과 사거리를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고각으로 발사를 한 것이고 1시간 정도의 비행이 나오려면 최소 5,000km에서 6,000km 상공까지 비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ICBM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양욱 위원님 말씀처럼 ICBM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 분석도 이렇게 ICBM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ICBM이란 것을 일단 우리가 예상할 때 미국을 직접 겨냥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ICBM 발사의 어떤 그 북한의 의도랄까요? 어떻게 좀 파악하셨어요?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ICBM 발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공격을 할 수 있다. 미국을 언제든 압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메시지인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을 미국이 얼만큼 두려워하느냐는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예. 무슨 말씀인고 하니 북한이 개발한 ICBM은요. 한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력 정도에 바탕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원시적이고 초기적인 ICB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미국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고요. 이거를 북한이 그나마 미국에 대해서 협박의 강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래서 다탄두를 장착한 ICBM을 개발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처럼. 다탄두가 쉽지 않다. 예. 일단 왜냐하면요. 다탄두라는 게 여러 개의 탄두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사일에다가. 그렇죠. 그러면은 그 탄두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아지겠죠. 예. 그러면 직경 예를 들어서 직경 한 30cm급의 뭐 길이야 조금 더 길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길이야 60, 70cm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만 굉장히 작은 크기의 핵탄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탄두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북한 기술로서 되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죠. 일단 북한이 2016년과 17년에 각각 보여줬던 핵탄두의 모습은 사실은 되게 초기의 핵탄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16년에 보여줬던 미러볼 형태, 그다음에 2017년에 보여줬던 장구 형태인데 이거 너무 큽니다. 무게도 너무 무겁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줄인 크기로 해서 이 핵탄두를 만들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화성 17형처럼 큰 거를 왜 요구하게 되냐면은 그야말로 다탄두 능력을 가지려면은 당연히 탄두부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이 또 개발하고 있는 화성 17이라고 하는 게 보고 있으면요, 뭐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미사일이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요, 소위 이동 발사식. 그러니까 차량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이동해 쏘는 이동 발사식 ICBM 중에서는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입니까? 그렇군요. 예, 세계 최대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미국은 이동식 ICBM 없고요. 러시아, 중국에 비해도 굉장히 큰 ICBM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최대라고 하는 게 북한이 갖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술적 한계. 중국과 러시아가 능력이 안 돼서 크게 안 만든 게 아니라
능력이 되려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줄여가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정도 사이즈가 되면요, 저건 사일로에서 발사해야 되는 미사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궁금한 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일본 측이 입장을 밝힌 걸 보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한 듯하다. 호카이도 예. 서쪽 해상에 낙하했다. 이 낙하 지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낙하 지점이 그래서 사실 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거죠.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특히나 이 사거리가 긴 미사일들을 발사할 때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게 ICBM 발사는 북한 통상 이제 1000km 정도를 발사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각 발사를 해서 1000km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쭉 해서 미사일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거리가 뭐라고 그럴까 최소화해가지고 해서 아무리 최소화해도 1000km가 된다는 겁니다. ICBM 예. 가지고 미사일 발사하려면. 뭐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ICBM이 일본 EEZ에 떨어지는 거,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지는 거 이런 거 하나 신경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북한이 지금. 네. 이런 거는 뭐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그 도발적인 행동으로 일본에게 당연히 비춰질 수 있죠. 이게 이제 그 발사하는데 드는 비용도 있잖아요, 박사님. 봤을 때 예. 어제 SL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최근에 있었던 그 한미일 정상회담 프놈펜 성명에 의한 반발 차원으로 봤을 때 오늘 이 ICBM은 거의 한 2주 만에 다시 쏘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들 텐데 그건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 화성 17의 ICBM은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거를 가지고 뭐 협박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해서 추가적으로 뭐 협상을 통해서 뭐를 얻어내건 뭘 하건 간에 일단은 이 협박이 먹혀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거의 모든 비용과 노력을 써서라도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 북한이 절대로요, 뭐 ICBM, SLBM, 뭐 핵잠수함 만들고 이러는 거에 돈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박사님께서 이제 무기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럼 이렇다면 ICBM을 한 15일 만에 또 발사한 것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화성 17형이라는 이 미사일을 발사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잦은 발사가 필연적인 것이고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이거를 성공할 가능성 뭐 보고 계신 게 있을 텐데 예상하시는 게 있을 텐데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요 지금 이 사거리나 비행 시간을 봐서는 성공에 가까워요 지금 일단. 그렇습니까? 1시간 이상 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성공에 가까운데, 근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측면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성공인지 또 아니면 지난번에도 왜 3월 24일에 북한이 화성 17 쐈다 그래놓고 화성 15를 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전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번에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만에 하나 화성 17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다탄도부터 시작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북한한테 굉장히 많다. 일단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당장 이번 발사가 성공에 가깝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7차 핵실험에 대한 전망도 있고 또 추가 도발 계속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같은 생각이신지요? 북한은 도발 계속 할 거고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쨌거나 이 북한의 여태까지 행동 패턴을 보고 있으면은요,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1년 동안은 바짝 도발을 하면서 최대한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뭔가 이렇게 잘 구슬리고 속여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예. 그 전 정권 때 우리가 그거 전형적으로 봤고요, 그런 모습들을. 이번에도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뭐 도발을 하고 긴장 수위를 높이는 것은요, 그게 뭐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들을 만들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뭐 그게 뭐 경제적으로든 뭐든 간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확장 억제에 대해서 무슨 뭐 한다, 뭐 마치 뭐 이게 북한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그
그 뭐라고 그럴까 그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요. 예. 너네가 세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세게 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소위 강대강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은요, 강대강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니들이 대화해서 나오면은 우리 그거에 응해줄 거고, 니들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해서 미사일 계속 쏘고 긴장을 높이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응해 나간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치 대한민국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자신들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좀 전에 박사님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최근에 북한이 매체 통해 발표하는 거 보면 그 사실과 좀 어긋나는 뭐 일종의 트릭이라고 해야 트릭인지 뭐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예. 본인들이 15형을 쏘아놓고도 17호 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예상한 대로 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사인으로 봐야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분명히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 과학자들이 무슨 뭐 저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뭐 쭉쭉 뭐 뽑아낸다고 뽑아내는데 나올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북한도 굉장히 그런 한계를 맞이하고 있는 지점일 텐데 예. 결국은 이렇게 무리해서 계속적으로 미사일 발사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실패를 2주 전에 했는데 2주 만에 다시 발사한다? 이거요. 이거 사실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찌 보면 왜 실패를 했는지 하나하나 다 뜯어본 다음에 막 그 한 뭐 몇 달 정도 고민을 해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발사해야지 되는 거지. 저거를 뭐 그냥 2주 만에 툭 해가지고 해서 발사한다? 뭐 그게 그만큼 자신들의 기술력이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되게 무모한 행동으로 보여요. 물론 이것이 뭐 발사 성공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공한 게 정말 화성 17이 맞냐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정확한 부분은 또 지금 재원 분석 그렇습니다. 중이니만큼 기다려 봐야겠지만 말씀처럼 ICBM으로 추정되고 그 맥락에서 좀 성공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가 많이 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해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